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랑정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있는데 좀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공급 쏟아내는 정부 4, 5년 뒤 물량 과잉 우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도대체 이 미친 집값은 언제부터 내려갑니까? 이거이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 기사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이죠. 아파트를 새로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뭐 3년에서 5년은 걸린다, 4년, 5년 걸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제 정부가 200만 원을 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가 언젠가는 준공이 될 거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몇 년 전부터 발표를 했으니까 뭐 2004년, 2005년 이때쯤부터 만약에 공급이 된다면 갑자기 수도권에 200만 원 넘게 건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잉 공급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근데 이제 모든 게 불투명한 게 이게 도대체 언젠지 그리고 몇 채나 지어질지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죠. 일단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주택 공급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수능을 보는 세대가 있잖아요. 수능을 보게 되면은 수능은 뭐라고 나할까요? 수능은 수시랑 좀 달라요. 물론 좀 복잡하게 꼬여 있는 부분도 있지만 수시는 이제 공부해서 중간고사, 준비해서 기말고사, 수행평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논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준비할 게 계속 다가오는데, 수능은 좀 심한 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좀 늦게 시작해도 고등학교 때부터 몇 년을 공부했다가 하루에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공급은 약간 수능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 중요한 때가 됐을 때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수능을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면 당일날 컨디션이 아무리 좋고 좋은 학교에 좋은 자리에 걸려도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운이 좋으면은 좀 잘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사에서 이미 통계를 보니까 4, 5년 뒤 물량 과잉 우려라는 뜻은 뭐냐면 이미 올해, 내년, 내후년, 지금 올해를 포함한 한 2, 3년, 짧게는 2, 3년, 길게는 3, 4년은 이미 공급 과잉 우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공급이 과잉되면 이게 구축이든 신축이든 공급이 과잉이 되면은 아파트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부동산 지인을 통해서 확인을 해도 요거는 지금 경기도 입주 물량인데요. 지금 보시면 2021년도 지금 와 있잖아요. 앞으로 조금씩 줄어요. 그리고 2017, 2018, 2019, 2020, 3년, 2017, 18, 19년에 아마 경기도 역사상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고요. 이때가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키고 향후 가격 상승을 누르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였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당시에조차도 가격은 올라갔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017년도, 8년도에 경기도 전역이 다 오른 건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한테 친근한 뭐 고양시 일산이나 아니면 파주나 김포나 뭐 좀 옆 동네 인천은 여기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인천이나 남양주 외곽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 오른 게 아니에요. 최근에 와서 많이 올랐죠. 무슨 말이냐면 구축이 잠긴 상태에서는 이만큼 많이 공급을 해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으로 공급이 2022, 2023, 2024 이렇게 적은 양이 남아 있습니다. 2024는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허가를 내고 계획을 잡으면 추가도 가능합니다.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은 보시다시피 좀 많이 부족해요. 올해도 부족하고 내년, 내후년, 2024년도에 이렇게 쭉 잡혀 있는데 2024년도엔 그렇다 쳐도 일단 내년, 내후년이 많이 부족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편집해 봤을 때 아마 서울 역대 제일 적은 입주 물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구축 시장이 정상이어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2012년도부터 재개발 재건축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정비 사업이 8년에서 10년을 잡고 하니까 2012년도부터 이제 정비 계획을 폐지했으면은 이제 슬슬 그 대가를 그 결과물을 치를 때예요. 쉽게 얘기해서 얘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수능 공부를 고3 때까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지금 우리는 고3이 아니에요, 아직.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올해 이제 고3이고 고3 이제 고2고 이제 고3이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내년부터가 진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섰던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좋다는 분도 있고 나쁘다는 분도 계시니까 저는 주택 경기에서는 맞지 않는 이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그 대가를 치를 건데 문제가 구축 매물도 없고 전세 매물도 없기 때문에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너무 쉬운 결론이어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랑 의견이 다른 이유가 뭐 인구 감소 아니면 뭐 사이클 무슨 이론 무슨 여러 가지 되게 저보다 많은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다 들어서 설명은 못 하겠지만 저처럼 그냥 수요 공급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년부터는 정말 무지하게 불안하다. 그 와중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은 항상 백업을 해주던 게 경기도예요. 항상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경기도가 백업을 해줬어요. 왜? 도망가면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여기 안 보이시는데 제가 좋은 걸 알려드릴게요. 서울의 입주 물량, 서울의 새 아파트가 부족하면은 경기도가 백업을 해주기 전에 먼저 백업을 해주는 존재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서울의 전세 시장이에요. 서울의 신규 입주가 부족해서 아파트 수급이 안 맞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좀 가격이 올라가다가 전세로 도망을 쳐서 서울의 전세를 많이 택하세요. 그런데 서울 전세가 부족하면 또 경기도로 많이 나오세요. 물론 경기도도 다 같은 경기도가 아니에요. 과천, 뭐 광명, 뭐 분당, 뭐 하남 이런 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가 이제 백업을 해줄 수 있느냐? 무리예요. 경기도가 서울을 백업을 해주기엔 이미 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사를 보고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일 좋은 얘기는 뭐 어떻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022년도부터 공급 과잉 우려 이렇게 나오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비리 숙제를 잘 해놓은 거니까 내년에 있을 수능에서 점수가 잘 나오길만 기다리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따지시면 참 편하게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수능이 다가오는데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이미 낙제생이고 근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년에 수능이 다가오는데 공부를 한 해도 안 해놨는데 시장이 엉망이잖아요. 구축 매물이랑 전세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를 바꿔놔가지고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컨디션도 안 좋은 거예요. 가뜩이나 공부도 안 한 애가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내년에 수능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시장의 전망을 물어보시면 전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뻔하다. 그래서 전 이게 이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사실. 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는 제가 마음을 내려놨는데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그냥 제가 한쪽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으로 보이겠죠. 이게 어쨌건 4, 5년 후에는 물량이 과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 얘기하는 물량이 과잉이 되려면 3기 신도시가 입주는 못하더라도 가시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했던 공공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좀 송구한 질문이지만 요즘 뉴스에 그 사업들이 척척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눈에 띌 거 아니에요. 뭐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완료, 뭐 건축을 시작했다. 공공재개발을 선택을 해서 이제 첫 단계를 밟았다. 지금 발표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서울의 지역을 발굴해서 짓기 시작하겠다. 뭐 과천 청사 부지나 아니면 뭐 상암동이나 태릉 CC나 이제 다 해결됐다. 짓기 시작하겠다. 단 하나라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 내가 관심이 없어서 못 봤다고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게 잘 진행되고 있으면 홍보를 할까요, 안 할까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신도시 홈페이지를 그렇게 잘 꾸민 걸 처음 봤습니다. 정말 잘 꾸몄고, 그리고 엔지니어 분들은 이제 그런 정도 홈페이지 만들려면 어느 정도 노력이 들어가는지 아시잖아요. 홍보를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깜깜무소식이거든요. 그럼 4, 5년 후에 공급이 과잉이 될 수도 있어요. 과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전 진짜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 반쪽짜리 사고관이에요. 그러면 4, 5년 후면은 앞으로 3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이 주택시장을 공부해 보시면 만약에 3년까지 10이 올랐으면 4, 5년 후에 과잉 공급이 돼도 10이 다 떨어진 적이 없어요. 10이 다 떨어지려면은 진짜 완전히 초대형 집중 입주 구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아주 좋은 이 포지션에 입지에. 아니면은 IMF급이 뭐가 다가오거나
그 정도는 돼야 10이 올랐던 것 중에 한 5가 빠집니다. 주로 10이 오르면 빠져봤자 1이에요. 한 그 정도 빠집니다. 통계학적으로. 여태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그 수도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챙겨야 되는 거는 앞으로 다가올 공급이 부족한 3년이지 4, 5년 후에 있을 수도 있는 공급 과잉 우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생계로 바쁘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흔들린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집을 팔아야 되나? 집이 한 칸 있는데 이제 폭락하나? 우리 집 이제 많이 올랐다는데 이쯤에서 뭐 차익 실현? 뭐 익절을 하고 팔아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죄송하게도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런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금 공급이 부족해 있는 상황에서 집을 팔고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세나 월세를 선택을 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물량 과잉 우려도 중요하지만 뭐 중요하겠죠. 나중에 저걸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미래에 있는 수요, 미래에 있는 어떤 과실까지 다 땡겨다 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시장은 절대 정상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시장은 보기 드뭅니다.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향후 내년, 내후년 시장이 아주 불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건강하지 못하고 안 좋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매매가 하기 싫으면 전세로 살면 됐고 전세로 살기 싫으면 월세로 살면서 월세가 비싸지 않았고요. 집을 여러 채 가지면 세금 많이 내면서 그 대가를 치르면 됐고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으면 세금 혜택을 받으면 됐고 집이 없으면 새살이 했으면 돼요. 뭐든지 자기 선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집을 살지 아니면 세입자로 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 선택에 대한 대가와 무게가 지금은 너무나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때라는 거. 그래서 제가 뭔가 조언을 했을 때 많은 비난과 응원이 동시에 들어온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미래에 있을 4, 5년 후에 있을 과잉 우려, 물량 과잉 우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을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짧으면 2년, 좀 길면 3, 4년 있을 공급 부족을 기다리는 게 맞을지 어느 쪽이 맞을지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길 선택을 할 때 지금까지 많이 올랐다는 사실을 자꾸 생각을 하고 되새기시면 지금 이 현상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좀 그런 걸 뒤로 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